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11번입니다. 자, 인지행동 이론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주요 빈출까지는 아니고요. 다양한 빈출로 기출이 아주 높진 않지만 꼭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근 10년간 3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돼서 콜버그의 연구는 그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지선다형 선택지에도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버그의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제 나누었다라는 건데요. 콜버그는요, 앞서서 제가 삐아제 배울 때 삐아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인지적 발달을 토대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삐아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삐아제는 뭐에서 뭐로 간다 그랬죠? 타율적 도덕성에서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이렇게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이런 삐아제의 연구를 콜버그가 이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인지 발달을 토대로 하는구나 하면서 나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좀 더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지 하면서 이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키게 되면서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콜버그는 첫 번째 이론 요약을 하면 콜버그는 삐아제의 연구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3수준, 3개의 수준 6단계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3수준 6단계 인간의 도덕성 발달 3수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인습, 인습, 후인습입니다. 단어들 외우셔야 돼요. 전인습, 인습, 후인습 했고요. 자, 삐아제에서도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도덕성의 그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전인습은 저기 보면 아시겠듯이 그 4세에서 9세 했고요.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10세 이상이 되는 10세가 기준이 되는 걸 이게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인습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전인습 수준, 인습 수준, 후인습 수준 해갖고 그러면 3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6단계 각각의 단계를 각각의 수준을 2단계씩 나눴어요. 그래서 전인습에서 1단계, 2단계, 인습에서 2개니까 3, 4, 그 다음에 후인습에서 5, 6 해서 3수준 6단계로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전인습에서 1, 2단계, 인습에서 3, 4단계, 후인습에서 5, 6단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대한 갖는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면 모든 인간이 점점 발달을 해서 노년기 되면 다 후인습 수준의 도덕성을 갖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론부터 말하면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대다수의 성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습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대다수의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대다수의 성인은 인습 수준, 그 다음에 후인습까지 높은 도덕성을 갖는 사람은 콜버그 연구에서 소수만 도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도덕성을 3수준 6단계 했으면 다 6단계까지 가고 죽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일단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단계들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1, 2, 3, 4, 5, 6단계는 우리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전인습부터 볼게요. 전인습 수준은 4세. 그러니까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정도잖아요. 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도덕성이에요. 이때는 이제 도덕을 따르기는 하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제1단계가 바로 벌과 복종.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지키는 도덕성인 거죠. 그 다음에 제2단계는 개인적 도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 도구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게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도덕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단계 타율적, 그 다음에 제2단계에서 개인적, 도구적,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 1단계는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지키는 거고요. 제2단계는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누가 핸드폰을 찾아줬네요. 그랬는데 그러면 와, 핸드폰을 찾아서 준 사람 너무 훌륭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주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보상이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낮은 나에게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 사람은 한 2수준 정도의 도덕성인 거죠. 2단계 정도의 도덕성인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1단계는 벌과 복종, 안 하면 혼날까봐, 2단계는 이익이 될 때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습으로 넘어가면 적어도 1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인습으로 넘어가는데, 인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상호간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대인관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대인관계 조화와 인정.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성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대인관계 조화, 인정. 만약에 아동이 학교에서 청소 시간에 열심히 청소를 한 거, 이런 것들 바로 뭐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도덕성,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인습적 수준의 3단계 대인관계 조화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수준은 뭐냐면 법과 질서를 위한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4단계는 사회체계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회체계 도덕성인데 법과 질서, 법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해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지내려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전기세나 가스요금이 막 너무 밀리면 어때요? 그 전기가 중단되고 뭐 수도가 중단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오죽하면.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이 같이 사회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수도세, 전기세 제때 쓴 만큼 내야 되는 어떤 법과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바로 콜버그가 연구해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상호 간에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지만 후인습은 소수만 가더라. 거기까지는 잘 못 가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후인습은 자신이 인정하는 도덕적 원리, 여기서는 자신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어떤 사회가 정한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어떤 좀 더 높은 가치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권과 사회복지, 인권 차원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사회계약 정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공리주의의 개념 같은 거 있죠.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단계가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 원리에 갔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보편적 원리에 의한 도덕성까지는 정말 소수죠. 그리고 콜버그 자신도 연구 후반에 갔을 때 콜버그는 여차저차해서 되게 연구 성과도 좋았던 사람이고 하버드에 재직을 했던 걸로 아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팠던 것도 이유가 있고 한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유명한 이 도덕성 연구 단계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후인습적 수준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례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후인습적 수준을 삭제한 해 만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그런 적이에요.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인물 연구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호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은 소수만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를 꼭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습적 수준이기 때문에 단계니까 모든 인간이 중년기 노년기 가면 다 호인습의 놀라운 보편적 일반 윤리와 인권과 뭐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나도 조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설명을 더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장에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전인습하고 이제 요것들이 있는데요. 전인습은 아까 4세, 9세, 10세 이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전인습이 1번하고 7번 한번 볼게요. 1번하고 7번. 도덕성 발달리로에서 전인습 수준에서는 행동의 원인보다 결과에 따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에 따라 삐아제로 치면은 바로 타율적, 예, 정상 참작 이런 거 안 하고 결과만 보는 거죠. 접시 깨진 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수준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중 전인습 수준에서 2단계는 뭐죠? 자신의 욕구 충족,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덕성 단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개인의 욕구 충족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습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인습에 대한 부분들이 6번이네요. 6번 하나만 있네요. 6번 인습 볼게요. 인습 수준. 예. 7회 문장이에요.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중 남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기초에 사회적 기대에 복종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6번이 바로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잖아요. 사회적 기대에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요 단계가 바로 뭐예요? 3단계니까 두 번째 수준인 거죠. 인습 수준의 3단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인습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인습이 한 문장 있네요. 예, 2번. 콜버그의 후인습 수준의 도덕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싶은 요소가 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 말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 도덕성인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하고, 여기에서 후인습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이게 왜 높은 수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인습 수준의 도덕성 4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도덕성이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4단계 인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차가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오거나 마비가 와서 차도 한복판에 쓰러졌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법과 질서 지금 빨간불은 가면 안 돼. 이거는 4단계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 기준에서 이거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해 해갖고 그러한 법과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인정하는 원리, 사람이 더 중요해. 인권, 사람 이래갖고 내가 내 개인의 가치 기준을 가서 얼른 가갖고 그 사람을 심장마비라면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한다거나 차들을 멈추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보면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 그 도덕성이면 된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더 높은 도덕성이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법이나 관습보다도
보다는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이때 지금 더 중요한 건 생명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뭐 이걸 더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그 중요하다라 저기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봤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회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법과 질서 지향 단계는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 맞죠? 법과 질서는 두 번째 수준인 인습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인습 수준이 3, 4단계인데 4단계죠. 법과 질서를 위한. 자, 2번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지금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바로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피아제가 먼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인지적 발달을 근간에 두면서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피아제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10세를 기준으로 이행하더라 라는 연구를 먼저 냈고 그 연구를 기초해서 콜버그가 어떻게 더 확장을 했죠. 3수준 6단계로. 그쵸? 그러니까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콜버그가 기초를 제공한 게 아니라 콜버그가 피아제 연구에 기초해서 3수준 6단계라는 연구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라고요. 이해 가셨죠? 이게 정답률이 40%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한 거죠. 콜버그도 했고 피아제도 했어요. 했고 그 피아제도 도덕발달 이론 기초 제공했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문맥을 봐야죠. 지금 이 문장은 누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마치 콜버그가 먼저 도덕성 연구를 했고 피아제가 그걸 기초를 제공받아서 한 것 같이 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공부하고도 틀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문맥을 정확히 읽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전인습 수준에서는 행동의 원인보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랬거든요. 맞죠? 전인습 수준에서는 뭐예요? 원인보다는 1, 2단계 다 뭐예요? 결과 중심인 거죠. 바로 타율적 도덕성이죠. 피아제로 말하면 10세를 기준으로. 왜냐면 인습도 10세가 기준이니까요. 1, 2단계는 결과 중심인 거죠. 원인이나 정상 참작 안 되는 거죠. 전인습이 1, 2단계니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편적 윤리제한 단계에서는 정의, 평등 등 인권적 가치와 양심적 행위를 지향한다. 맞죠? 보편적 윤리제한 단계 때 우리는 딱 알아들어야죠. 아, 이거 3수준. 바로 어느 단계죠? 5, 6단계로구나. 인권적 가치와 양심 나오잖아요. 5번. 도덕적 딜레마가 포함된 이야기를 아동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이야기 속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그 근거를 질문한 후 그 응답에 따라 도덕성 발달 단계를 파악했다. 예. 이게 콜버그가 도덕성 연구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딜레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마다 그 딜레마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수준들을 나누고 단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 보면 하인츠의 사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인츠 사례까지는 하인츠의 딜레마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해갖고 틀린 건 몇 번이다? 2번. 제가 요 문제를 봤을 때 정답률이 되게 낮을 때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진짜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부하고도 이제 이 문장에 정확히 이해를 문장을 착각하고 오해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건 누구의 연구를 기반으로 누가 더 나중에 발전시킨 거죠? 피아제 연구를 기반으로 피아제 연구에 기초해서 예, 그러니까 피아제가 콜버그에게 기초를 제공한 거지 콜버그가 피아제에게 제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17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후인습이면은 지금 몇 단계죠? 5, 6단계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후인습에 대한 얘기하는 걸 찾아라. 5, 6단계에 대한 걸 찾아라. 그 얘기예요. 1번, 일반 윤리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는 뭐죠? 전인습 수준 2단계죠. 3번, 개인 간 대인관계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 대인관계 조화니까 인습 수준 3단계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 이게 바로 후인습 수준이죠. 후인습 5, 6단계.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머지 왜 틀렸나 그래도 봐야 되겠죠. 타인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개인의 욕구 충족이 바로 자신의 이익이니까 이거는 전인습이고 2단계죠. 2단계. 5번,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할 때 충족된다 그랬는데요. 법적으로 이거는 뭐죠? 인습 수준의 몇 단계예요? 4단계죠. 법과 질서를 위한 도덕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 지문을 읽고 이게 몇 수준 몇 단계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90쪽으로 넘어가셔서요 12회 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의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한계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모든 문화권에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콜버그가 받는 그 이론, 비판, 한계로 맞는 내용입니다. 콜버그가 도덕성을 3수준 6단계로 얘기한 거는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판적 평가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낮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가졌다. 예, 이것도 맞아요. 콜버그의 연구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버그가 그 페미니스트로부터 받는 비판이 남성이 그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는 내용이고요. 요것들을 제가 지금 다 상세히 풀긴 어렵고요. 요 비판은 받은 내용이 맞고 틀린 거에 근거할게요. 이게 이제 기본서로 가시면 뭐 누가 어떻게 비판했는지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3번,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로 본 거, 자유의지 없고 환경에, 그러니까 외적 자극에 반응한다 이렇게 본 거는 콜버그가 아니라 스키너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덕성이라는 게 여러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더 정의의 도덕성도 있지만 도덕성이라는 게 배려의 도덕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그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게 콜버그의 도덕성 연구에 대한 평가로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콜버그는 너무 정의의 도덕성만 말했지 도덕성 안에 배려라거나 이런 그런 그 도덕성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한다. 예,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 아까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 감정이잖아요. 이런 걸 무시한다라는 비판을 평가로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지문은 스키너에 대한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키너 이론에 대한 평가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맞는 것들을 정확히 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정답률이 좀 낮습니다. 우리 기본서 가시면 스키너 이론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스키너가 아니라 콜버그요. 예. 자, 이번에는요 11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겠습니다. 1번,
도덕 발달은 개인의 인지구조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콜버그가 그 피아제의 인지의 발달 수준에 근거하면서 도덕도 발달한다라는 피아제의 전제를 받아들였다 그랬으니까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도덕적 판단에 위계적 단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맞죠? 왜냐하면 3수준 6단계라는 건 위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는 말이죠. 3수준 6단계에서. 그 다음에 3번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체로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게 틀린 이유는요. 콜버그는요. 도덕성에서 남성은 여성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콜버그 자신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도덕성 이거 관련해 갖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번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를 다룰 수 있다. 예, 바로 우리가 이제 그 6단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뭐 어떤 그 위인전을 읽는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의 저 행동은 3수준 6단계 중에 어떤 단계의 도덕 발달 단계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아동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를 거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가지 인습에서 전인습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덕성도 뭐를 갖는다? 순서를 갖는다. 피아제도 순서는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서는. 그래서 순서를 거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신다면 막 타율적이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해서 조화를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거친다라고 본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요것도 같이 봤고요. 이번에는 콜버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답 훈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콜버그 이론에서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에 완성된다? 아니죠. 바로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확장을 했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은 인습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2번 콜버그 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 본다? 아니죠. 이거는 스키너의 얘기죠. 예.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이 개인의 인지구조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구조이고 상호작용 결과이고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3번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 발달 단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도덕적 판단이 특징이며 이 수준의 아동은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 즉 인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후인습이 아니라 어때요? 전인습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바로 1, 2단계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후인습이 아니라 전인습. 예, 요걸 보고요. 그 다음에 콜버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성 발달 단계의 최고 단계인 6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습 수준이다 라고 했고 그 6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서의 회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5번 콜버그에 의하면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콜버그는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제시를 했고요.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 차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가로 넣기를 하겠습니다. 1번 콜버그예요. 남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기초에 사회적 기대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단계는 무슨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거 바로 뭐지요? 인습 수준이고요.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건 인습이 3, 4단계인데 그중에 3단계죠. 바로 대인관계 조화와 인정, 상호적으로 잘 살기 위한. 그 다음에 2번 벌과 복종에 의해 형성되는 도덕 단계는 벌과 복종,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뭐 이런 것들 뭐예요? 바로 1단계죠. 예, 그래서 1단계이고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 1단계는 전인습이죠. 전인습.
벌과 복종, 전인습 수준이고요. 예. 그 다음에 법을 초월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법보다 더 보편적인 원리, 원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무슨 수준? 후인습이죠. 예. 후인습 수준. 예, 그래서 제가 후인습 수준에서 아까 그 문장, 선생님 법을 지키는 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제가 그거 훌륭한데 그거는 인습 수준의 4단계 정도이고, 예, 그래서 아까 기본 이론 저기에서 제가 그 얘기했죠. 법과 간습보다는 후인습의 문장, 사회규범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법에만 매여 있거나 관습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은 빨간불일 때 차도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지금 사람이 저렇게 뭐 다리를 마비가 돼서 있는데 어서 들어가서 차를 멈추고 가서 저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후인습이 말하는 후인습 수준은 법을 안 지킨다,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가치 기준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콜버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답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OX입니다. 1번 콜버그 이론의 도덕성 발달 단계의 순서는 가변적이다. 아니요, X이죠.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예요.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가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자, 2번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도덕적 감정은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콜버그의 비판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길리건이라는 여성학자가 콜버그에 대한 비판의 요지가 이겁니다.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은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후인습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는 형식적 조작적 사고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도덕성 발달이 인지 발달을 깔고 간다 그랬는데 후인습 수준의 도덕성 높은 수준이 되려면 인지가 형식적 사고까지 형식적 조작기 가야죠. 추상, 가설, 변수 고려, 예측 이런 것들까지 돼야죠. 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적 사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발달 단계 기억하시면 돼요. 4번 영아기에는 콜버그의 전인습 도덕기에 해당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영아기는 0세에서 2세입니다. 전인습이 아무리 첫 번째 단계라 그래도 영아가 무슨 도덕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인습이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4세에서 9세였잖아요. 그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4세에서 9세. 예.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콜버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았습니다. 일단 콜버그와 관련해서는요,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 3수준 6단계, 그리고 3수준 6단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지행동 이론과 관련돼서는 키워드 11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까지 다 마치고요. 이제 키워드 12번부터는 인본주의 학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